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원, 단항식의 계산이라는 단원을 시작할 건데, 이 단항식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지수 법칙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러한 법칙이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바른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기억하고 이걸 계산에 사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수들의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수 법칙에는 크게 우리는 4가지 정도를 배울 건데, 이제 첫 번째는 2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지수의 합이라는 게 있고 지수의 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우리가 지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2의 세제곱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2를 3번 곱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하면 이 뜻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요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하라는 뜻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요 2의 제곱은 2를 몇 번 곱해라? 2번 곱해라, 이런 뜻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2를 몇 번 곱한 것? 2를 5번 곱한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 이렇게 밑이 2로서 서로 같을 때 이들의 곱의 관계에서 이 지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2에 3번 더한 거랑 3번인 거랑 2번인 거를 더해서 2의 5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다르게 보면 이제 이런 관점으로도 좀 볼 수가 있어. 여기 있는 요 2의 5제곱에서 요렇게 4개는 뭐가 돼요? 2의 4제곱,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럼 얘는 뭐지? 2의 1제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도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야. 2의 4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그러면 2의 4 더하기 1, 그래서 2의 5제곱, 이런 의미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수의 합이라는 건데, 이제 어떤 의미일 때 사용이 되냐라고 하면, 자, 밑이 이렇게 같은 어떤 거듭제곱의 곱을 할 때 지수끼리 뭐하면 더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일단 문자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이런 얘기야. A의 m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A의 n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얘를 지수끼리 더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지수의 합이라고 편의상 부르는 겁니다. 자, 지수의 합. 자, 전제는 뭘까? 이 밑이 같아야만 해요. 이 밑이 다를 때는 이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 거야.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 표현을 좀 바꿔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2의 세제곱을 2번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에 3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을 3을 몇 번 더한 거니? 2번 더한 거야. 얘를 2번 더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얘가 2의 6제곱인데 이렇게 쓰기 전에 얘를 2의 세제곱을 몇 번? 2번 곱해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게 뭔지 헷갈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 얘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를 2번 곱해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네모를 2번 곱해준다는 얘기는 그 네모가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요 가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네 둘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라는 게 바로 지수의 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 문자로 써볼게. A의 제곱의 세제곱,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A의 제곱을
몇 번 곱해줘? 3번 곱해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에 2를 3번 더한 거니까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가로가 있을 때는 이 둘을 곱해서 계산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문자로 일반화 시켜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A의 m제곱하고 n제곱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이때 얘는 A에 2를 곱해서 m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지수의 곱이라고 부릅니다. 전제는 전부 밑이 같을 때야. 그러니까 밑이 같은 지수의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 이게 합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가로가 있을 때는 곱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수 법칙의 첫 번째 얘기인 합과 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룰 때 이 A가 1인 경우는 다루지 않고 0인 경우, 그러니까 0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0이죠. 예를 들면 뭐 0의 세제곱 얼마예요? 0이죠. 0을 3번 곱한 거니까. 그렇지. 이러니까 A가 0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아. 요 밑에가 0이 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 의미를 좀 잘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얘기하는 지수 법칙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나누기일 때는. 예를 들어 볼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지.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니까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2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얘는 2의 제곱 요걸 이렇게 보지 말고 한번 뜯어서 다시 볼까요? 이렇게 뜯어서 보면 얘는 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밑에 있는 2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을 우리는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2 정확히 1제곱인데 요 1을 우리가 생략해서 2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2라고 쓰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수하고 뒤에 있는 수의 차이만큼만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지수 법칙은 기본적으로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하면 2의 3에서 2를 빼서 2의 1제곱 즉 2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하면 만약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그럼 8 나누기 8이니까 당연히 이 값은 1인데 지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지. 왜냐면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둘이 똑같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똑같은 두 수로 나눴으니까 얘를 1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앞에 게 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얘를 쓰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2의 세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얘는 2를 3번 곱한 거지. 자, 2를 3번 곱한 거고 2를 2번 곱한 거니까 똑같이 정리해서 약분하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2 하나 남죠. 2의 1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수가 더 작고 뒤에 있는 게 더 커.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더 크게 돼버리지. 그러면 이때는 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자, 색깔을 바꿔서 검은색으로 써볼게요. 자, 분의 1 이렇게 되고 2의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헷갈리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과정처럼 나누기를 곱하기로 계산해서 약분을 하시면 이런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지수 법칙에서의 나눗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는 지수끼리 뺀다가 결론인데 그 빼는 수가 더 크면은 분수가 된다. 자, 요 밑에 과정 조심해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해 잘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바로 지수의 차라는 거야. 빼기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분배라는 것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A하고 문자로 들어볼게. A하고 B하고 이렇게 가로 있고 세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야.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A, B를 3번 곱해라. A, B를 3번 곱해라 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다 뜯어서 보면 A 곱하기 B,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결과적으로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요것은 A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B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렇게 합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앞에서 얘처럼 1이 생략돼 있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A의 1제곱 곱하기 B의 1제곱인데 이 3이 마치 뭐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준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있으면 우리 곱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1하고 3을 곱해서 3이 된 것이고 여기 1하고 또 3이 곱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다른 숫자가 여러 개 나와도 이런 식으로 전부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2 곱하기 3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제곱했다 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6의 제곱이니까 이것을 3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입장에서 이렇게 분배하는 입장에서 얘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만들어서 4 곱하기 9는 36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소인수 분해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배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분수에도 적용을 하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수가 있어. 예를 들어 3분의 2의 제곱 이랬어. 그럼 이 뜻은 3분의 2를 2번 곱하라는 뜻이죠. 그럼 이 값은 9분의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다시 쓰면 3의 제곱분의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과를 놓고 봐봐. 이 제곱이 분자에도 제곱되고 분모에도 제곱이 된 거야. 그래서 4의 제곱이 아니죠.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4니까. 그러면 얘처럼 지금 분자의 제곱, 분모의 제곱으로 전부 바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있을 때는 다 곱해진다는 건데 그때 분자가 있을 때든 분모가 있을 때든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숫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있어. 앞에 숫자가 문자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a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이 뜻은 마이너스 2a를 3번 곱하라는 뜻입니다. 3번 그렇죠. 3번 3을 써버렸네 선생님이. 자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2a 요렇게요.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a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2를 몇 번 곱하고 3번 곱하고 a도 3번 곱해라 이런 뜻이야. 그럼 얘를 쓰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고 a도 3번 곱해서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숫자가 있을 때는 숫자 문자를 각각 이게 곱의 관계니까 이거 세제곱 문자 세제곱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지수 법칙입니다. 그렇죠? 자, 지수 법칙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나 이런 것들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간단한 단항식의 계산을 좀 더 수월하고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